춥고 건조한 계절이 다가오면 우리의 피부는 더 괴롭다. 피하고 싶은 홍조와 건조증. 병원 갑니다. 병원. 피부과요. 왜 이래 얼굴이? 화장만으로도 감추기 어려워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클리닉 웰에서는 겨울철 대표적인 피부 고민인 건조증과 홍조의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땡땡땡 피부 건조증을 부른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피부 좋아. 네, 토요일 아침에 좋은 습관 공개클리닉 웰입니다. 요즘 찬바람 불면서 좀 건조한 피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피부 건조증과 홍조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의 이현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깊은 피부 고민 깨끗하게 지워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이현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땡땡땡 피부 건조증을 부른다. 자, 보니까 요새 사람들 말이죠. 정말 화장품 너무 많이 씁니다. 예? 스킨에 로션에 뭐 건조하면 건조하다고 뭐 물이 많으면 기름이 많으면 기름이 여체 이제 사우나 가보면요 딱 넣으면 빛 하나 하고 뭐 이런 거 딱 있는데 와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차려놓고 파우치가 파우치. 물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보다 이거 골라서 바른 시간이 더 많아. 중요하긴 하죠. 이래서 더 그게 면역력도 떨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생각할 때 땡땡땡 화장품, 피부, 건조증 완전히 부른다. 정답 이 얼굴. 확대해주세요. 고마해. 정말 여러분들은 겨울철을 맞아서 석화를 보고 계십니다. 얼굴에 석화 같아 진짜. 제가 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부산 경남 최고의 깨끗함과 깔끔함의 대명사라는 별명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겨울철에도 하루에 샤워를 두세 번씩 하거든요. 왜 이래,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씻으면 이게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더라고. 네네네. 뭐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잦은 목욕이 네 글자잖아. 네네. 그 세 글자이기 때문에 건조증을 부르는 거 이게 뭔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아닌가. 찬바람? 찬바람 피부 건조증을 부른다. 정답. 저도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인데 아무리 앰플을 발라도 속에서 당기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속당기. 네, 그래서 피부 깊은 곳에서 건조함을 느끼는 이 속당김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속당김, 피부 건조증을 부른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속당김도 어느 정도 겨울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겨울하면은 밖은 춥고 이렇게 실내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쪼그라들었다가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난리 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겨울을 맞이하면서 저는 온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도차가 피부 건조증을 부른다. 이걸로 정답을 놔볼게요. 근데 정답 진짜 궁금하다 보지. 그러게요. 네, 어떻게 원장님 우리 중에 정답이 과연 있을지. 네, 오늘의 키워드는 네. 갱년기 피부 건조증을 부른다입니다. 갱년기예요? 방향이 아예 다른데요? 그러게요. 아니 저희가 나름 과학적으로 막 접근을 했는데 갱년기라니 호르몬을 이길 수는 없었나 봐요. 이 갱년기와 피부 건조증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갱년기가 되면 우리가 충분히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뇌에서 체온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얼굴에 열도 많이 오르고 홍조도 생기고 건조증도 생기게 됩니다. 방금 여성만 관련돼 그렇지. 있듯이 말씀하셨는데 네. 남자도 이게 해당되니까 남자도 갱년기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남자도 갱년기가 영향 줄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진피층에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를 건조하지 않고 유지를 하게 해주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섬유세포라고 하는 콜라겐을 구성하는 그런 세포들이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섬유세포들이 나이가 들면은 점차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서 이런 중요한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좀 건조증이 아무래도 심해지게 되고요. 또 이제 지방층과 근육층도 우리가 볼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피부를 이제 지지하는 구조물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진피층도 약해져서 아무래도 더 건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뭐 20대라서 잘은 귀여워져가 모르겠지만 오늘 교복 입고 와가지고 너무 귀여워. 야, 카메라에 벗어나. 똑바로 가만히 있으세요. 왜 이래 갑자기? 와, 나 옆에 못 앉아 있겠는데 왜 진짜. 그러세요? 저 얘기하고 저 좀 있잖아. 구해주세요. 네. 카메라에 너무 벗어나. 아직 젊은 저는 겨울이 되면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또 왜 그러는지 이게 갱년기 때문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겨울철 우리 피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마지막에는 선생님 안에 주세요. 선생님 안에 얼굴 주세요. 빨개지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 오징어하고 마른 오징어를 비교해 보면은 네. 아무리 마른 오징어에 물을 부어도 이렇게 다시 물 오징어처럼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한번 발란 거는. 피부에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 이런 성분들이 참 중요한데 네. 겨울이 되면은 찬 바람 그리고 이제 히터를 틀게 되면서 따뜻한 이런 온도차 때문에 이러한 피부를 구성하는 천연 보습인자들이 모두 파괴가 돼버리게 됩니다. 또 샤워를 오래 하게 되다 보면 또 이것들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피부에 보호할 수 있는 피부 장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장벽이 예민해지면 또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고 건조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아, 지금 샤워를 오래 한다는 표현은 예. 샤워를 한 번 하면 뭐 1시간, 2시간 오래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샤워를 자주 한다는 표현입니까? 뭐 둘 다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우리가 보통 한 20분, 30분 정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평소에 이제 장벽이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피부가 건조하고 당긴다, 아니면 습진 같은 게 있다, 가렵다 이럴 때는 5분, 10분 넘어가게 되면 그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짧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줄이는 게 와, 머리 한번 좋습니다. 감으면 네. 보인다. 그러면요, 그 요즘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많이 하잖아요.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피부 건조에도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아무래도 체온이 올라가다 보면은 수분이 또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은 체온 그게 몸도 나른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제 몸에는 좋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샤워를 하더라도 얼굴은 찬물로 식혀주든지 아니면 보습제를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따로 조언을 드립니다. 보습제를 많이 발라야 되는데. 씻을 네. 때도 그렇구나. 아, 밑에는 따뜻하게 하지만 얼굴은 찬물로 하는 게 좋다. 아, 좋네요. 좋은 근데 팁이네. 그냥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다 해가지고 바로 뽀로로 병원으로 달려가지는 않는 그죠, 거잖아요. 궁금한 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됐을 때 병원을 가야 되는지. 예. 단순히 뭐 건조하다 이러실 경우에는 뭐 사실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건조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병원에 안 오셔도 되는데 건조증이 심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피부가 붉어진다든지 가렵다든지 이런 거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는 피부 건조증만 있는 경우인데 건조증만 있어도 사실 보기가 좀 그렇죠. 피부가 쫙쫙 갈라진 논 진짜 마른 논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조증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건조증이 심해지면 이렇게 붉게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증 부위로 피부가 자극을 주다 보면 이게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렵고 붉어지고 따가울 때는 병원을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아, 전체가 저래. 그러게요. 동전 부위도 아니고. 근데 와, 건조증이 대단하다. 있으면 아무래도 간지럽기도 할 것 같은데 이 가려움을 뭐 긁는다든지 방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피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손톱으로 긁게 되면 손톱에 세균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손톱에 있는 세균이 아무래도 피부에 침투하면서 여러 가지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아이고, 아기 같은 경우인데 원래 이제 아토피가 있다가 긁어서 농가진이라고 하는 세균이 감염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물이 날 수가 있고 더 심하게는 이제 이 세균 감염이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봉화증염이라고 하는 심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봉화증염이 왔을 때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는 전신적으로 퍼지면서 폐혈증이나 피부 괴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건 뭐예요? 건조증이 너무 아플 것 만성적인 피부 습진으로 이제 진행될 경우인데 우리가 가려워서 계속 피부를 끓다 보면은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들이 더 예민하게 발달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끓을수록 피부가 두꺼워지고 가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끓게 되는데 이렇게 피부가 이제 만성 태선이나 가려움 발진이 생겼을 때는 최소 치료를 3개월 이상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소화에 발생한다면 평생 흉터가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 진짜. 자,
건조증 쉽게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건조증이 있는 경우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도움을 정말 잘 받는 게 된장 바르는 도움 말고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건조증이 생긴 분들 이제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잘못된 습관들이 이제 건조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샤워를 너무 열심히 하신다든지, 어. 그래서 예를 들어 화장품을 이렇게 몸에 피부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빡빡 문지른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세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습관들이 이제 잘못된 원인이다. 이것을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일단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안 습관을 고치고 보습제를 바른다? 그 습관만 고쳐도 사실은 절반 이상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안 가렵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이제 안 가렵게 하는 증세를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자외선 치료 같은 것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약물 치료 말고 피부가 단순히 너무 건조해서 그게 너무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은 우리가 시술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에서 제일 보습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피부 진피층으로 직접 주입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말고도 피부가 상처가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재생인자들을 뭐 요즘 유행하는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주입해가지고 피부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치료 방법도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피부 건조증을 앓고 계신 분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나이가 들거나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 피부는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좀 건조해져서 집에서 홈케어를 했는데 해도 별로 소용이 없고 보습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또 몇 분 지나면 또 너무 건조하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로션도 바르는데 가렵고 따갑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조금 차가워지고 겨울에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몸 이제 발등도 그렇고 팔도 팔꿈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가렵고 이제 또 긁고 나면 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홈케어 좀 하다가 안 돼서 병원에서 한번 진료도 봐보고 좀 더 좋아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피부가 약간 지성이긴 한데 이게 보통 여름철에는 괜찮다가 겨울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홍조도 생기고 지금 얼굴도 좀 붉어 보이고 이 히터 바람이 계속 쬐다 보면 얼굴이 좀 화끈거리잖아요. 그런 게 좀 불편해서 오셨다고 하죠. 얼굴하고 또 다른 데 몸에 불편하신 데는 없어요? 몸도 조금 이제 팔 부분도 그렇고 발등도 가렵고 조금 따갑거든요. 이게 건조해가지고. 지금 다행히 막 습진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으셨는데 팔각질도 좀 갈라진 것처럼 보이고 조금 붉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건조하다 보면은 우리 피부 장벽이라는 게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보호하는 역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눈 밑이나 이런 데 살이 없는 부위에 약간 잔주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옷을 입거나 뭐 샤워할 때 문지르는 것 정도는 이제 피부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습진도 생기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필요한 뭐 주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얼굴 홍조나 좀 건조증을 개선하는 시술들을 조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가려움증도 가려움증이지만 건조해지면 이 주름이 생기거든요. 지금 시술을 위해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꼼꼼하게. 일단 장기간 이제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피부가 예민해서 약간 착색이 올라오신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은색 입자를 태우는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색깔이 없어지듯이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태우는 시술이라 생각하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따끔. 따갑지는 않으세요? 예, 착색이 된 부위를 맑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을철이 되면 이런 치료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나중에 한 50대 넘어가서 갱년기가 되면은 피부 온도가 이렇게 막 여성 호르몬 수치가 조금 약해지게 되면은 우리 어떤 신체 방어 기전으로 체온을 굉장히 올려서 극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뇌 속에 있는 우리 체온을 지키는 체온 중추의 세팅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혈액 순환이 빨라지니까 온몸에 영양분도 공급할 수 있고 면역세포도 공급할 수 있어서 면역력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체온이 올라가 버리면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건조하고 붉어지고 계속 그런 증세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방치하다 보면은 이제 홍조도 생길 수 있고 또 김이나 이런 습진 같은 병변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반신욕을 하더라도 얼굴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얼굴은 조금 체온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콜라겐을 직접 주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콜라겐이 저기 피부의 구성 성분이니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주사인데 주사 바늘 좀 독특하네요. 사람이 눈밑이 제일 네. 피부가 얇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되면 특히 눈 밑에 잔주름이 좀 올라와요. 그래서 눈 밑 입가 주위를 위주로 조금 주입을 하고 나머지 남는 부위를 골고루 얼굴 전체 주입을 하도록 할게요. 예, 기계 안에 여러 가지 바늘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바늘이 세세하게 얼굴에 골고루 콜라겐을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사기로 놓는 것보다는 훨씬 통증이 덜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했는데도 훨씬 피부가 촉촉한 것 같고 되게 조금 가렵고 좀 많이 괴로웠었는데 조금 훨씬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습에 신경을 더 쓰고 세라마이드 성분 있는 거 찾아가지고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건조증이라는 게 이제 내버려 두면은 피부 장벽 손상된 것 때문에 습진이 생길 수도 있고 계속 끓다 보면 2차적으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봉화지겸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가려워서 계속 끓다 보면 습진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진이나 감염성 질환이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 찾아오셔서 얼른 치료하는 게 그런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건조함 때문에 되게 고생하시는 분을 뵌 것 같은데 건조함 하면은 이건 증상이잖아요. 근데 건조증을 유발하는 피부 질환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죠? 네, 일단은 겨울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성습진이 제일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지루라는 게 피지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특히 피지가 많은 분들 코 옆이나 입가 쪽에 저렇게 붉은 반점 같은 게 겨울철마다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약간 각질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떤 피부에 있는 곰팡이균들이 겨울철이 되면은 건조증 때문에 곰팡이가 왕성하게 증식하면서 저렇게 각질, 홍반, 가려움증 같은 게 유발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을철, 겨울철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 특히 아기들, 특히 양볼이나 이제 팔, 다리 뒤쪽에 팔 접히는 부위가 저렇게 붉고 가려울 수가 있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 건조증 때문에 심해지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철 되면 더 심하고 가렵고 되고요. 이거는 건선 사진인데요. 이제 건선이라고 이거는 다른 앞에 질환들과 다르게 한 번 생기면 평생 계속 악화를 됩니다. 평생이요? 예. 평생이요? 그래서 몸에 저렇게 하얀 은백색의 각질들이 온몸에 생겼다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특히 건선 한 번 생기게 되면은 관절염도 생길 수도 있고 심장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겨울철에 심해지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진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무 심하게 뒤집어지거나 피부 장벽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경우에는 치료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를 좀 해주시나요? 예, 단순히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악화 요인들을 이제 교정하고 보습제를 잘 바르는 걸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붉은 염증이 동반됐거나 뭐 2차 감염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염증이나 감염을 이제 깔아앉힐 수 있는 그런 약 같은 걸 좀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정도가 되게 심하거나 전신적으로 관절염이 이런 전신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나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강하게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이런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쓸 때도 예전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은 생물학적 제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독성이 약하고 부작용이 없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또 워낙 영양제나 보충제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어느 날 마트에 가보니까 먹는 콜라겐? 내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도 그걸 먹으면 건조증에 도움이 될까요? 예, 사실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구나.
이제 콜라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것은 이제 진피층에 있는 섬유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피층에 있는 섬유 세포들이 몸 안에 있는 아미노산을 따로 모아가지고 진피층 내에서 합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콜라겐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콜라겐이 바로 이제 피부로 가서 콜라겐을 보충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제 위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 다시 간을 통해서 피부에 도달해서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콜라겐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재료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 세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양이 굉장히 결핍된 경우라면 이런 걸 먹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영양이 부족함이 없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 세포가 부족한 경우라면은 섭취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공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이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참 기대되는 게 뭐 20, 30대 여성 두 분이 앉아 계시고 피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그리고 부산 경남 60대 남성 중에 가장 피부과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예. 네. 자, 여러분과 함께 피부에 대한 궁금증들 함께 풀어보시죠. 일단 저는 요거 저 히알루론산 이거 좀 먹는 거라 가지고 이게 진짜? 피부에 아니 니만 니만 먹나 인마. 아니 잠깐만. 저기요. 지금 뭘 그렇게 혼자 먹고 있노? 히알루론산. 갖고 와봐. 가져. 따마 이거 피부에 좋은 거 이거 혼자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 약은 나눠 먹는 게 아니고 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가져와. 이거는 약이 아니라 피부 보조제 그런 영양제랑 아예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빨리 내놓으소. 내가 네 약은 나눠 먹는 거 아니니까 내가 가져 있을란다. 이 내가? 히알루론산이 내가 귀한 거야 진짜. 내가 평소에 내가 그렇게 건지럽고 건조하다 그래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나눠 먹습니까? 아니 이거는 니한테 도움이. 그리고 이거 먹는다고 피부가 막 이렇게 막 촉촉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왜? 목욕이 나요. 여러분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콜라겐에 대한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 주사를 주입했던 히알루론산 얘기가 첫 그러니까. 번째 문제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네. 히알루론산의 섭취 먹으면 덜 건조해진다. 그러니까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자, 젤리 형태로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기다. 셋다 기다네요. 나는요 뭐 약으로 나와 있으면 뭐 조금이라도 있겠지. 저는 완전 느낌이 달라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앞전에 콜라겐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뻔히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좀 심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꼬아서 조금 허점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갔어요. 저는 다른 이유 없어요. 출제자의 근데- 의도를 그러게요. 채린 씨는요? 제가 식품영양학과잖아요. 네. 이게 히알루론산이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채소나 토마토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 배웠는데요. 요거를 좀 직접적으로 섭취를 하면 고함량으로 섭취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려 했습니다. 셋 다 기다려 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바꿀 수 없어요? 없어요,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다 틀리네. 예, 정답은 내 처음에 똥이 맞잖아요. 문제를 너무 아까 콜라겐과 사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이게 이제 히알루론산이 이제 먹으면 위장에서 다 분해가 돼가지고 그걸 다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드신다고 바로 몸에 만들어지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눈에 바르는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눈에는 바로 점막에 이제 히알루론산이 이제 발라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얼굴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의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얼굴에는 바르는 것도 크게 효과가 없고 먹는 것도 크게 효과가 없어서 바르는 것도요? 예, 바르는 것도 흡수가 잘 되지 흡수되라고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뺨을 때리는데요. 그치 맨날 이러는데 이렇게. 이거 하지 말까요? 모공 크기보다는 히알루론산 입자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흡수되지 않고 피부에 있다가 이제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사로 그냥 주입시켜서 예, 주사로 주입하는 그래서 것만이 예, 피부로 들어갈 수 그래서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미끌거렸구나. 오랜만에 구호 한번 외쳐보죠. 공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이다!
아, 오늘은 어머님이 두 번째 문제에서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가 어디 있어? 어머님이요? 엄마 뭐예요? 영원아. 여기야. 요요요요요요 봐봐봐. 요요요 까만 요 김이 맞지? 엄마 맞지? 엄마지 이 자식아. 내가 막 10달 동안 네 배가 나가고 막 내가 감자 캐면서 이 자식아 네가 배가 딱 아프고 쑥 넣거나 또 감자 캐러 나갔던 거 아이가? 지금 또 임신하신 것 같은데. 이런 몸이 자식이 참말로 내가 그렇게 막 빨갛게 홍조가 올라. 아이고 참말로 내가 내가 아들 뒷바라지 하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병원도 못 가고 홍조가 심해가지고 자 기미까지 올라. 아이고 참 우야 한번 여기서 좀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홍조가 심해지면 진짜 기미가 올라갈까요? 어. 이거 우리 지금 어머님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홍조가 심해지면 기미가 올라온다. 기면 기다, 알면 아니다. 선택 기다립니다. 하나 홍조. 홍조가 심해지면 셋! 들어주세요. 나만 찬스 아이가. 찬스 어. 찬스 그럼 뭐 찬스, 저부터 찬스. 얘기할까요? 이렇게 저는 홍조 전문가입니다. 어? 저는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 매일 아침 보면은 제 얼굴 보면은 빨개요. 그래서 이게 홍조랑 기미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기미는 햇빛을 받아서 여기 생기는 색소 침착이고 홍조는 뭔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여기 딱 머물러 있는 뭔가 그 혈관의 문제? 뭐좀 이런 쪽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홍조와는 상관없어요. 피부 자체에 뭔가 홍조라는 병이 있었고 이유가 있으면 그 피부가 뭐 가려움 피부에 있으면 그게 가만 놔두고 오래 지나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 피부가 상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다 껍질이 않고 다 김이고 시커멓게 다 돼. 이 따까리 앉아봐 다 시커멓게 돼. 그래서 그냥 병이 결말은 기미로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기다. 그럼 최근 씨는? 정답이 아니면 다음 주 또 나온다. 저도 고쌤 말씀처럼 피부 자체가 약해졌다는 그런 거기 뭐 때문에 병이 생긴 건데 네, 뭘. 뭐 기전은 다를지라도 어쨌든 피부 질환은 다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병이 생겼는데 뭐. 이게 진짜 우리의 피부의 적이잖아요. 겨울철에 홍조도 그렇고, 근데 홍조가 심해지면 기미가 올라온다. 아, 진짜 최악인데. 아니야, 완전 달라요. 최악의 상황인데. 달라요. 상당로 자, 또 지금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수많은 내가 맞는 거 아니야? 많은 어머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답입니다. 원장님 궁금합니다. 정답은 기다렸습니다. 야, 네매술 먹는 그거는 이 사람 아니 술을 끊어 그거는 홍조하고 상관없는 거야. 없어요? 딸기코가 오는 거예요. 그래. 데 근데 세 분 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고 포함이 선생님하고 고 선생님하고 채림 씨하고는 네. 이제 홍조라는 게 결국 피부가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홍조가 생기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은 훨씬 기미가 더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응. 혈관에서 멜라닌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분비됩니다. 술이 그래서 혈관에서 멜라닌 색소를 악화시키고 또 멜라닌 세포에서 또 혈관을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홍조가 심하면 기미가 더 심해지는 게 맞고 다만 다미 씨처럼 이제 네. 피부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피부 타입이 6가지로 나뉘거든요. 네네. 그 중에 피부가 어두운 타입만 기미가 생겨요. 담 씨 같은 경우는 6가지로 나누면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밝은 타입이거든요. 네네. 저런 피부는 기미가 안 생겨요. 아, 그래요? 저 좀 근데- 밝은 편이에요. 예, 엄청 밝으신. 대신에 나머지 3, 4, 5, 6 같은 피부 타입 있는 경우에는 홍조가 생기면 기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홍조가 다미 씨가처럼 생기면- 얼굴이 하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홍조가 있으면 기미가 올라오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김채림 씨 그리고 고인범 아버지 1점씩 획득했고요. 그리고 명불허전 한다미 씨 역시 빵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수가 0점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틀리지? 마지막 문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외 시청자 게시판으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사연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인범 공주님처럼 뽀얀 피부 갖고 싶어서 미백 크림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미백 크림의 부작용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화장품 업체에 항의해봤더니 부작용이 아니라 미백 크림 사용으로 홍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건가요?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아주 BGM 좀 꺼주세요. BGM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녹화 다시 들어갈 뻔했는데. 예.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이 시청자분께서 이 익명을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김채림. 누가 봐도 김채림인데. 자, 이거 많이 사용하실 텐데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미백 크림을 바르면 홍조가 생긴다, 생기지
이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선택을 기다립니다. 나만 맞춰야 되는데. 준비되셨나요? 자, 저 지난주에 한번 그런 일 있었나? 네. 그 이제 내가 문제 한번 들고 뭐 이런 거 한번 옛날에 한번 했잖아. 했어요. 이번에는 다미 씨가 문제 들고 우리가 듣게 되는 거. 빵점자에겐 그거 잘 안 시키는데. 왜요? 저도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단독으로 들어봅시다. 예. 자, 아싸, 먼저. 처음 해본다. 얼마나 똥손일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단만. 아니다. 미백 크림은 왜요? 홍조가 안 생긴다. 안 생기지. 상관없다. 네. 일단 그럼 두 분은요? 왜 둘이 회의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프로그램에? 이게 뭐 팀전이었어요? 뭔데? 아니다. 상상이 끝. 하나, 둘, 셋. 아니다. 아, 진짜 짜증. 아니야.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대. 아니다. 한대. 아니다. 난 사실은 기다려고. 근데 기다려가 싶은 이유는 뭐냐면 미백 크림이라는 게 이 네. 피부를 이렇게 뭐 하얗게 해준다면서요. 네. 네. 그렇다면 이걸 색깔이 있는 피부를 하얗게 하려면 뭔가 이걸 벗기고 뭐 뭔가 이걸 긁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에 손상을 많이 바르면 피부에 손상을 입히면 홍조나 김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방금 김이 이야기하듯이 피부에 손상을 많이 바르면 있게 되기 때문에 홍조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기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오히려 홍조 있으신 분들이 그거 가리려고 미백크림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네, 그래서 부작용이 그렇게 홍조로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빨간불로 생얼로 나가긴 뭐 할 때 한 번씩 맞아요. 미백크림 바르면 다크서클도 좀 가려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되게 자주 발랐던 게 아니라서 이게 진짜 영구적으로 효과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홍조가 생긴다거나 이런 안 좋은 점은 제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진짜 홈쇼핑에 그 사용해봤던 분들의 후기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네네네네. 광고 모델 필요하시다면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거예요. 미백 자, 기다 되면 이 역사적인 일이 납니다. 좀 불안해. 기다 되면 정답은 정말요? 부작용이 예, 있을 수 예.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미백 크림이라는 게 원리가 우리가 멜라닌 세포를 죽이는 성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트레티논이나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해서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세포를 약간 억누르는 그런 이제 멜라닌 세포를 죽이는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멜라닌 세포만 죽인다기보다는 우리가 피부 각질 세포나 이런 피부에 구성된 여러 가지 세포에도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독성이요? 많이 바르거나 자주 바르거나 그래서 이게 바르다 보면 주의사항 항상 설명 보면 붉으면 중단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붉어졌는데도 계속 바르다 보면 결국에는 피부가 따갑고 막 기미가 생겨 더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래서 이거 고 선생님이 이거를 이런 피부는 괜찮으시고요. 채림 씨나 다미 씨처럼 얇은 피부들은 또 바르면 홍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두 분이 맞추시고 고 선생님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연륜이 아니 내가 뭐 멜라닌 속수 단어는 몰라도 그런 단어는 몰라도 모르잖아요. 내가 있잖아 임진왜란 나가는 게 탱탱했다고. 동동구름을 바르는 어떻게 맞췄지? 자, 기다이다 여러분과 함께 재미나게 풀어봤고요. 클로징의 주인공 두 문제를 맞춘 고인범! 원장님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피부 온도 31도를 기억하라입니다. 피부 온도 31도? 우리 몸은 36.5 도. 36.5도인데 31도라고 꼭 집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혈액을 한번 만져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져보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헌혈한다고 이제 헌혈팩 같은 거 만져보면 네.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체온이 37도에 가까웠기 때문에 혈액 온도는 굉장히 뜨겁고 피부 온도는 그것보다 조금 차가운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안면 홍조가 있을 때는 혈액이 많이 도니까는 그만큼 피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긴장을 한다든지 운동을 해서 체온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이런 홍조 증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체온이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공이로 불을 떼는 것처럼 피부에서 수분이 계속 빨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네. 이것을 경피부 수분 손실량이라고 하는데 홍조가 이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경피부 수분 손실량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피부 건조증이 유발되고 다양한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 31도 이런 피부 온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가장 흔하게는 이제 우리 안면 홍조라고 하는데 뭐 긴장을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 있다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한 2분에서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소실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혈관이란 게 탄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혈관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조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사진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안면 홍조가 너무 자주 유발되다 보면은 혈관이 저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홍조가 있게 되면은 피부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염증이 계속 생겼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피부가 저렇게 두꺼워지는 걸 저희가 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민 씨가 앞으로 10년 더 술 먹으면 저래 된다니까. 아 진짜 무슨 소리세요? 아, 정말 이 홍조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요. 또 요즘 같은 날씨에 너무 추운 바깥에서 갑자기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좀 따갑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홍조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는 모든 것들은 홍조를 유발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조라는 게 결국 혈관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혈관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 시그널을 주게 되다 보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들이 굉장히 몸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됐다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홍조 그리고 주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아예 이제 혈관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신생혈관이 확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원래 저 부위가 핏줄이 없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실제로 실핏줄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더 진행되면 이게 멀리서 보면 그냥 얼굴 전체가 붉어 보이는데 네. 사실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거미줄 같은 모세혈관들이 새로 생겨가지고 저렇게 이제 모세혈관 신생이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 말씀 들고 보니까 남자는 뭐 홍조로 고생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저 다민 씨나 나나 뭐 이런 몇몇 요 있는 사람들은 무대에서 이렇게 많이 서기 때문에 낯짝 두껍지 않으면 사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무대에 잘 올라갈 수가 없거든. 부끄러워가지고 오늘 무대 올라가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우리는 그러고 보면 좀 두꺼운 사람들이거든. 그런가? 예? 난 지금도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여자들이 좀 더 예민한 것 같은데 이런 여자들이 예민한 이유가 있습니까 더? 아무래도 뭐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수도 많고 한번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조라는 게 선천성, 후천성으로 나뉘거든요. 선천적으로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붉어졌다 가라앉은 분들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그런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분들이 훨씬 더 홍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화장하고 세안하면서 피부가 이제 계속 화장하고 지우는 과정에서 피부가 장벽이 손상돼서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이 늘어나는 이런 민감성 홍조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게 되고 또 이제 이런 민감성 홍조가 발생하면은 일단 피부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 특성상 선크림이라도 발라야 되고 화장을 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만성적인 홍조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참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인 홍조 어떻게 치료하는지 저희가 병원으로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유독 붉은 뺨과 얼굴은 확실히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웠다가 이제 추워지면서 얼굴이 점점 더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붉은기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서 뭐 팩이나 뭐 보습제도 듬뿍 발라보고 했는데도 잘 안 돼서 뭐 붉은기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나 뭐 누구를 만나도 이제 얼굴이 왜 이렇게 붉냐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와서 좀 좋아져 보려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많이 불편했나 보네요. 어디가 불편해서? 날이 좀 추워지니까 얼굴에 이제 붉은기가 좀 올라오면서 건조하기도 하고 속에 당기는 것도 너무 심해서 그래서 찾게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원래는 조금 홍조가 있는데 이제 화장을 해서 약간 커버가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은 볼 쪽에는 지금 얼굴이 약간 붉어 보이고 이게 아무래도 홍조가 있다 보면은 얼굴이 좀 뜨겁거든요. 뜨겁다 보니까 이제 열도 많이 나고 열이 많이 나다 보면은 피부에 수분이 좀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피부는 반질반질한데 겨울철 되면 이제 얼굴에 살이 없는 곳, 눈 밑이나 이가 쪽에 화장하면 화장도 좀 잘 안 먹고 웃을 때 보면 잔주름도 평소보다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이게 내버려 두다 보면은 원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습진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이 좀 제가 긴장하거나 약간 민망할 때 조금 붉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더 작게 이렇게 붉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붉어졌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이제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혈관이라는 게 피부 온도를 그 체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몸에 열이 많이 나면 혈관이 확장해가지고 이제 열을 발산하기 위해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반복되다 보면은 혈관이 확장했다가 이제 줄어들지 않아요. 만성적인 안면 홍조가 되는 거고 만성적인 안면 홍조가 너무 심해지면은 몸에 없던 혈관들이 새로 생깁니다. 신생 혈관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홍조가 악화가 됐을 때는 이제 혈관을 이렇게 저절로 냅두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태워줘야 돼요. 그래서 혈관을 태우는 그런 시술도 조금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혈관을 태운다니까 색소를 태우는 것보다는 좀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어떠세요? 부위는 홍조가 좀 진행이 덜 돼 있는데 코 옆에는 혈관이 좀 거미줄 모양으로 좀 늘어난 신생 혈관 확장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좀 시술하고 나면 약간 붉으실 겁니다. 아, 저거 좀 참고 나면 이제 피부가 좋아진다는 건데 저게 지금 레이저가 혈관을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탁탁 치는 게. 에너지를 쏴서 헤모글로빈이 탁 터지면은 수류탄 파편처럼 이제 헤모글로빈이 좀 부서지면서 헤모글로빈 옆에 있는 혈관 콜라겐 벽을 파괴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붉은 증세가 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얼굴이 좀 자극받아서 더 붉어 보일 수는 있는데 오늘 내일 냉찜질 잘 하시고 보습제 잘 발라주시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다른 부위는 손상을 주지 않고 혈관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홍조를 일으키는 신생 혈관 위주로 이제 레이저를 치료하게 되는데요. 치료하는 만큼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제 겨울철 되면은 히터 바람에 지금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0분 이상 샤워를 하시게 되면 얼굴이 더 빨개질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얼굴이 더 붉어지지 않을 정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또 바로 찬물로 식혀주시고 찬물로 한 1, 2분 정도 충분히 헹궈 주셔야 돼요. 헹군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담궈 놓는 거죠. 담궈 놔서 열이 오는 걸 바로 깔아앉아 주셔야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홍조는 확실히 열을 빨리 식혀줘야 되나 봐요. 우리가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진피층 내 구조물이 히알루론산이거든요. 이게 산이라고 하면 뭔가 산성 이런 느낌인데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실제로 생각하면 젤리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 물 같고 젤리 같은 게 히알루론산이네요. 네, 피부 보습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고요. 이분은 홍조 때문에 피부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만큼 피부에 직접 주입을 했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세수해버리면은 수분이 밖으로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게 되지만은 이러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물질을 진피층에 직접 주입을 해놓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가 저런 얘기 들으면 아파도 참을 수 있거든요. 참으세요. 네. 참아야죠. 하고 나면 바로 피부가 조금 건조한 거는 바로 좀 즉시 없어지실 거고요. 이게 우리가 주입을 해놓은 게 피부에 주입을 해놓으면은 얘네들이 수분은 이제 충분히 불리는데 한 2, 3일 정도가 지나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가 주입을 예를 들어서 20cc를 했다고 하면은 피부 수분은 한 10cc, 20cc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 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가나 입가 쪽에 잔주름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피부가 왠지 모르게 좀 강도나고 반질반질하게 돼요. 아, 이게 그러니까 뭐 건조증하고 홍조도 해결돼서 좋은데 피부에 광까지 난다. 이거 막 솔깃한데 가가지고 저도 막 쏘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가야겠어요. 초반에 당기는 게 조금 많이 심했었는데 받고 난 직후에 좀 당기는 느낌은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한 3번, 4번 정도 받으면은 이제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조금 꾸준히 이제 치료를 받아볼 생각이에요. 건조증이나 홍조가 너무 심하면 얼굴에 주름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겨울철에 폭삭 늘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고통받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습관을 교정해주고 보습을 잘 해주고 또 뭐 필요한 적절한 시술을 통해서 홍조나 건조증을 잡아주면 얼굴에 주름도 훨씬 적어지고 이제 붉은 게 없어지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훨씬 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나 이런 게 좀 해결됐을 때 저희가 좀 아무래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홍조 치료를 받는 거 보다 보니까 요즘은 좀 생기 있는 메이크업 하듯이 볼터치 우리 채림 씨처럼 맞아요. 이렇게 볼터치. 발그랗게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채림 씨도. 치료를 꼭 뭐 해야 될까요? 예, 뭐 말씀하셨다 혈색이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으니까는 네네. 단순히 뭐 붉어졌다 이렇게 해서 굳이 뭐 치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앞에서 계속 공부했듯이 홍조증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 가지고 그것이 피부에 뭐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뭐 그렇죠. 지루성 피부염, 기미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능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건조증이 특히 겨울철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 막 네. 주름이 갑자기 늘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그냥 붉은증 정도가 아니고 폭삭 늙어 보인다. 이렇게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병원에 와서 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홍조 치료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성적으로 혈관이 이제 신생혈관들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 이런 늘어진 혈관을 태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혈관 레이저를 저희가 시술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네. 혈관 레이저라는 게 이제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를 타겟으로 해서 그 헤모글로빈을 팍 태우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헤모글로빈이 타면서 그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같이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붉은색을 팔레트로 이렇게 지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붉은증을 치료하는 게 혈관 레이저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혈관이 이제 홍조가 있다 보면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항생제나 이런 걸 처방해서 이제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피부 진피층을 어떤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레티노이드나 또 이제 우리가 모낭충이라고 하는 좀 홍조를 유발하는 그런 기생충 같은 게 있는데 모낭충을 죽이는 약을 좀 쓰기도 합니다. 다민 씨 이제 이 얘기 들었으니까 네. 앞으로 저 깨말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별다줄. 네네. 별걸 다 줄인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건 예방만큼 더 좋은 치료가 없으니까. 네. 제가 알기로 오늘 원장님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건 것 같습니다. 뭐? 홍조와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 우리가 깨말자 할 수 있도록. 깨말자가 뭐라고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해요. 채림 씨.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부끄럽네요. 네. 이제 겨울철 되면 환자분들한테 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거의 진료를 보면 하루에 한 20번, 30번 정도 하거든요. 진짜요? 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세수하고 샤워를 짧게 해라.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어려운 근데 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진짜 오래요. 나 샤워 진짜 오래 하거든. 맞아요. 하다 보면 또 예. 따뜻하니까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세수를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이래 여쭤보면은 다들 저는 짧게 해요. 그럼 제가 분을 몇 분 하시나요? 이래 여쭤보거든요. 그럼 보통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분이 나오면 안 되고 네. 초 단위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수. 보통 나는 한 세수는 그렇게 3분, 5분 하면서 짧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기억하기 쉬우라고 세수는 한 30초, 샤워는 3분 이내로 하는 게 오,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분요? 조금만 말도 더 안 돼요. 써주세요. 짧아요. 아니 그래서- 특전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분들한테 통용되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피부과 오실 정도로 피부가 건조하고 따갑다 이런 경우에 좀 쉬셔야 돼요. 그래서 네네네.
내가 얼굴이 너무 따갑고 가렵다, 주름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안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오일을 쓴다든지 우리가 알갱이가 들어있는 폼 클렌징 같은 걸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네. 몸 샤워할 때도 타올로 빡빡 문지르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렇게 뭔가 자극을 주는 행위들은 다 좋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예, 다 좋지는 않고 피부가 많이 예민한 경우 이런 건 다 중단하는 게 좋고 우리가 보습제를 또 많이 발라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보습제 바르는 양을 정해드립니다. 우리가 200ml짜리 로션을 하나 사면 네. 요거를 한 달 내에 다 쓰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 발라야 많이 돼요? 발라야 됩니다. 많이 발라야 되고 미끌미끌거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참아야 돼요 일단. 그게 이제 세라마이드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피부 보습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샤워할 때도 담시 같은 분들은 보면은 왜 샤워할 때 그 클렌징 쓰면은 미끌미끌하다고 다 씻어내잖아요. 네, 그- 이게 그것도 포득해질 때까지.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피부 보습제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 그런 계면 활성제를 만들 때 계면 활성제만 만들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네. 건조해지지 말라고 글리세린 같은 걸 포함시켜 놓는데 오. 그 미끌거리는 느낌 싫어서 계속 샤워를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거는 원래 피부 보습 성분이기 때문에 닦아내면 안 되고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 이제 수건으로 닦아낼 때 글리세린을 완전히 닦아내지 말고 톡톡 닦아 이게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툭 치듯이. 쳐서 물기가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충분히 많이 발라야 되고 네. 또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 돼요. 바르기만 하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2분, 3분 정도 충분히 문질러 주셔야지 이것이 흡수가 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샤워를 짧게 하고 보습제만 잘 발라주셔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이게 신경 많이 써야 돼. 깨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루치기가 필요합니다. 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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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두루치기. 정말 아저씨같이 이런 거 시키지 마요. 네, 오늘 이렇게 피부 관리에 대한 꿀팁들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홍조와 건조증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찾으셨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건강주치 피부과 전문의 이현재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도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 해주실 건지요? 다음 주에 보아요. 깨말자 깨끗하게 먹기 내가 했어요. 다음 주는 안 돼. 다음에 두루치기. 담이 샴빵.